안녕하십니까. 갤라호른입니다. 애널리스트가 아닌 트레이더의 눈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갤라호른은 투자자 여러분께 구체적인 매매 신호를 제공하기보다는 투자자들이 시장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을 갖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투자하는데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로 달러 통화상은 4시간 차트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이며 한 주를 마쳤습니다. 지난주 유로 달러는 1.0910대에서 1.1060대 사이를 오르내리며 뚜렷한 추세를 보이기보다는 에너지를 모으며 추세 방향을 모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1.05대에서 바닥을 다지고 상승한 유로는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 주 굵직한 경제 이벤트를 앞두고 경제 지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 미 연방준비제도와 유럽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발표하고 미국에서는 비농업 부문 고용 변화를 공개하는 등 굵직한 지표들이 나오는 만큼 시장 분위기는 조심스러울 것으로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유로 달러가 조정에 들어가면 우선 1.0910대에서 지지를 받는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여기서 지지를 받는다면 유로 달러는 기존의 채널로 복귀하고 그 안에서 등락을 거듭하거나 채널을 돌파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지선이 무너지면 1.0840대를 다음 지지선으로 생각한 다음 추세를 따져봐야겠습니다. 주간 차트에서 유로 달러는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 최근 유로 강세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주간 차트에서 21선은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통화상은 120일 지수 이동 평균선 위에 안착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 초부터 유로 달러는 120일 지수 이동 평균선 돌파를 시도해 왔는데 이제 120일 지수 이동 평균선을 저항선이 아닌 지지선으로 활용할 시기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로는 달러에 대해 20일 이동 평균선 부근까지 밀린 다음 반등 후 120일 지수 이동 평균선을 돌파했는데 중기적으로 유로화 강세를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유로는 월간 차트에서 20일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며 4월을 마쳤습니다. 아직 21선 위에 안착했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릅니다. 21선을 단숨에 돌파하는 게 상승 추세에 분명한 신호를 주지만 점진적 상승과 조정을 21선 부근에서 보여주는 것은 장기 추세에 대한 확신을 갖기엔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유로화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유로 달러 통화상은 주간 상승분을 상당 부분 반납하며 지난 한 주를 마쳤습니다. 이번 주 미 연방준비제도 연준과 유럽중앙은행의 기준금리 발표를 앞두고서 유로 달러 통화상은 뚜렷한 추세를 형성하기보다는 연준과 유럽중앙은행의 발표를 기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주요국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는 전장보다 0.14% 오른 101.645로 한 주를 마쳤습니다. 지난주 거래를 마무리하면서 달러 인덱스는 한때 102.182를 기록하며 달러 강세를 반영했습니다. 연준은 이번 주 목요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 인상할 것이란 시장의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연준에서 통화 정책을 정할 때 참고하는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도 연준이 긴축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시장은 내다봤습니다. 지난주 공개된 3월 근원 PCE 가격 지수는 2월보다 0.3% 올랐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전월치와도 같았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4.6% 올랐는데 시장 예상치인 4.5%를 웃도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연준 긴축 정책에도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 모습이라는 분석입니다.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물가가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것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발표된 내구재 주문은 3.2%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시장 예상치인 0.7%를 훨씬 상회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지난 분기 대비 GDP 속보치는 1.1% 늘어난 것으로 공개됐는데
시장 예상치인 2.0%를 밑도는 수준이었고 매주 발표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3만 명 증가로 예상치와 직전 값을 하회했습니다. 이를 놓고 미국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은 와중에 인플레이션은 더 높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2분기 이후 경기 침체폭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받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누그러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성장세가 둔화한 것은 민간 투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는데 1분기 민간 총 투자는 1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연준이 지난 1년여간 기준금리를 4.75% 올린 긴축 기조에 따른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 중소지역은행인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을 놓고 위기설이 계속 나오는 것도 변수입니다. 은행권발 경기 침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은 1분기에만 예금이 40% 넘게 줄어든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난주 주가는 한때 40% 넘게 폭락하기도 했습니다. 퀼터 인베스터스의 마커스 브룩스 최고 투자 책임자는 연착륙은 점점 달성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제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에 도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판테온 매크로이코노믹스에 이은 셰퍼드슨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경제는 2분기와 3분기로 갈수록 완전히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며 침체로 들어섰다고 진단했습니다. 유로존 경제지표는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로존 1분기 GDP 예비치는 시장 예상치와 부합하는 0.1%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달러 강세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 이외 지역에서 골디락스 체제가 사라지는 듯하는 지적입니다. 글로벌 경제가 더 나빠지기 시작하면 달러가 안전 자산으로 가치를 높일 것이란 예상입니다. 소시에테 제네랄의 분석가들은 연준이 다시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고착화된 상황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들은 연준은 올해 남은 기간 동안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며 하반기의 정책 피벗에 대한 희망은 무너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유럽중앙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 필립 레이는 현재 유로존 경제 상황은 ECB가 5월에 금리를 인상할 것을 시사한다고 언급하며 현재는 금리 인상을 중단할 시기는 아닌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이사벨 쇼나벨 ECB 정책위원은 더 강경한 의견을 피력하며 0.5% 인상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번 주 유럽중앙은행이 얼마나 금리를 인상할지 주목됩니다. 갤라호른에서 제공하는 보고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아래 댓글이나 이메일, 메신저 등으로 문의하시면 갤라호른이 아는 한도 안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갤라호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